네, 블랙스톤 H입니다. 계량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순간들이 꼭 있죠. 오늘은 그중 하나, 바로 이 측정 단위 때문에 생기는 모든 혼란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딱 이해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 모델을 2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 딴판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모델에서는 GDP가 늘면 투자가 5.8배 정도 는다고 하는데 다른 모델에서는 무려 5,800배가 넘게 증가한다고요? 이건 뭐 거의 다른 얘기잖아요. 단위만 바꿨다는데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거 사실 복잡한 수학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킬로미터로 재나 미터로 재나 그 실제 거리가 달라지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쓰는 숫자만 400km에서 40만 미터로 바뀔 뿐입니다. 경제 현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떤 단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0억 달러는 100만 달러가 1000개 모인 거다. 그쵸?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보시면 GDBB, 그러니까 10억 달러 단위 GDP가 있고요. GDM, 100만 달러 단위 GDP가 있죠. 가만히 보세요. 어때요? 그냥 GDM을 1000으로 나눈 게 GDBB잖아요. 그쵸? 사실 데이터가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두 모델이 그냥 똑같은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모델입니다. 투자랑 GDP 둘 다 단위가 100만 달러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건 딱 하나, 저기 GDPM의 단위만 10억 달러로 바꿔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 관계를 쓰는 거죠. GDPM은 뭐다? 1000 곱하기 GDPB다. 이걸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GDPM이 있던 자리에다가 괄호치고 1000 곱하기 GDPB를 쏙 넣어줬습니다. 정말 단순한 취환이죠? 자, 이제 5.8046에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짜잔! 5804.6이 나오네요. 두 번째 모델의 개수랑 소수점까지 똑같죠? 그냥 단위가 바뀌어서 숫자가 커진 거였네요. 바로 그거예요. 좋아요. 어떻게 숫자가 바뀌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막 5.8에서 5,800으로 널뛰기를 하는데 이 모델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절대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R제곱입니다. 두 모델 다 값이 어때요? 0.8787 완벽하게 똑같죠. 이 R제곱이라는 게 모델의 설명력이거든요. 이 값이 같다는 건 우리가 단위를 뭘로 쓰든 이 모델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 자체는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 바로 T통계량입니다. 이것도 약 7.61로 두 모델이 완전히 같아요. T값이 뭐였죠? 이 변수가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잣대잖아요. 이 값이 같다는 건 GDP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우리의 최종 결론이 단위 같은 겉모습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까다로워 보였던 문제의 원리를 완전히 파악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분석을 하시든 써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 만약 종속 변수, 그러니까 y의 단위를 바꾼다면 예를 들어 y의 상수 c를 곱해서 값을 키우면요. 절편이랑 기울기 계수들도 아주 정직하게 똑같이 c배가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모델의 본질인 R제곱과 T값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대로예요. 두 번째 규칙. 이번엔 독립 변수 x의 단위를 바꿀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거죠. x의 상수 c를 곱하면 이번엔 반대로 그 변수의 기울기 계수는 c로 나누어집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황금률은 똑같습니다. R제곱, T값 같은 핵심 지표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꼭 기억하세요. 단위를 바꾸면 겉으로 보이는 숫자, 즉 회귀계수는 바뀝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경제적인 관계나 모델의 설명력, 통계적 유의성 같은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든 그래서 이 변수 단위가 뭐지? 하고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보면 어떤 연구자가 단위를 교묘하게 선택해서 결과를 훨씬 더 극적으로 혹은 반대로 아주 사소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읽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단위와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